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 순자 할머니의 집 마당에서 벌어진 믿을 수 없는 일입니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진 남편을 두고 온갖 소문에 시달려야 했던 순자. 하지만 그날 밤, 백구가 장독대 옆을 향해 필사적으로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곳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숨겨져 있다는 듯이 말이죠. 결국 담벼락을 허물고 나서 발견된 것은 남편의 낡은 구두와 결혼 반지, 그리고 충격적인 진실이었습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이 놀라운 감동 실화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어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께도 큰 행운이 찾아올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백구가 찾아낸 10년 전 그날의 진실,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전라남도 담양의 작은 마을, 5월의 햇살이 녹음 우거진 대나무 숲 사이로 스며들던 그 오후였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자리한 낡은 기와집에서 순자는 마당에 널린 빨래를 걷고 있었습니다. 올해로 68, 세월의 무게가 어깨를 구부정하게 만들었지만 여전히 부지런한 손놀림을 자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순자의 하루는 새벽 5시에 시작됩니다. 뒷마당 텃밭에서 상추와 깨잎을 따고 장독대 앞에서 된장 상태를 살피는 것이 일과였습니다. 남편 없는 10년, 홀로 지켜온 이 집과 밭이 순자에겐 전부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3년 전 길에서 주워온 백구가 있어 외롭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백구는 순자가 처음 발견했을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다른 개들처럼 꼬리를 흔들며 애교를 부리는 대신 조용히 순자의 곁을 지키며 집을 든든하게 보살폈습니다. 마치 이 집의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이라도 있는 듯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순자를 볼 때마다 안쓰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10년 전 그날의 일을 모르는 이가 없었으니까요. 순자의 남편이 장터에 간다며 집을 나선 후 영영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건 말입니다. 처음엔 마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수소문해봐도 행방을 알 수 없었고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의 입에서는 온갖 추측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도시로 새장가를 갔다고 했고 또 누군가는 빚 때문에 야반도주했다고 수근거렸습니다. 심지어 다른 여자와 눈이 맞아서 튀었다는 말까지 나돌았습니다. 순자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지만 혼자서는 진실을 밝혀낼 도리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을 이 마을에서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농사일에 정직했고 이웃들과도 원만하게 지냈습니다. 술을 즐기지도 않았고 도박이나 여자 문제로 말썽을 부린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집과 아내를 버리고 사라질 리 없다는 것을 순자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동정보다는 의심의 눈초리가 더해졌습니다. 혹시 순자가 무슨 사연을 숨기고 있는 건 아닌지, 부부싸움이라도 크게 한 건 아닌지 하는 시선들이었습니다. 그런 시선들이 무거워서 순자는 점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장 보러 가는 횟수도 줄이고 마을 행사에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오직 백구만이 순자의 마음을 알아주는 유일한 존재였습니다. 오늘도 순자는 장독대 앞에서 된장 뚜껑을 열어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올해 된장 맛이 예년보다 짜네요. 당신이 좋아하던 그 구수한 맛이 안 나와요. 백구가 순자의 발밑에 앉아 조용히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마음을 다 이해한다는 듯이요. 석양이 지면서 마을에는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방 안에 들어앉아 10년 전 그날을 또다시 떠올렸습니다.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지만 혼자만의 힘으론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바치를 하느라 몸이 무거웠고 마음 한편에 자리한 그리움도 어느 때보다 깊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깊은 잠에 빠져들려던 찰나 마당에서 들려오는 백구의 울음소리에 잠이 깨고 말았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길고양이나 너구리가 지나가면 백구가 짖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평소의 경계 울음과는 전혀 다른 마치 무언가에 사로잡힌 듯한 애절하고 간절한 울음이었습니다. 순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참아보려 했지만 백구의 울음소리는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순자는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치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달빛에 비친 백구의 모습은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장독대 옆 담벼락 앞에 서서 목을 길게 빼고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 벽 너머에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백구야,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순자가 다가가자 백구는 잠시 울음을 멈추고 순자를 돌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 볼 수 없던 절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담벼락을 향해 앞발을 들어 벽을 긁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백구가 이런 행동을 보인 적이 없었거든요. 평소에는 얌전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는데 마치 사람처럼 무언가를 간절히 호소하는 것 같았습니다. 벽을 긁는 백구의 발톱에서는 피가 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지나고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백구는 낮에도 장독대 주변을 맴돌며 불안해했고 밤이 되면 어김없이 그 담벼락 앞에서 울부짖었습니다. 며칠 지나자 순자도 지쳐갔습니다.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백구의 이상한 행동 때문에 마음도 불안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백구의 울음소리를 듣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네 집에서 밤마다 개가 우는데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는 말들이 나돌았습니다. 누군가는 개가 귀신을 본다는 속설을 들먹이며 혹시 순자네 집에 무슨 사연이 있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옆집 할머니가 순자를 찾아왔습니다. 순자야, 요 며칠 백구가 너무 시끄럽게 우는데 무슨 일이야? 혹시 아픈 건 아니고? 순자는 자신도 모르겠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밥도 잘 먹고 건강해 보이는데 유독 그 벽 앞에서만 이상하게 행동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걔는 사람이 모르는 걸 안다고 하잖아. 혹시 그 벽 뒤편에 뭔가 있는 건 아닐까? 그 말을 듣는 순자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문득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날의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날 아침,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이 아침을 먹고 장터에 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말수가 적었고 어딘지 모르게 불안해하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단순히 몸이 좀 안 좋은가 보다 생각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 뭔가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백구의 행동이 계속되자 순자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혹시 정말로 그 벽 뒤편에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백구가 무엇인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면서 순자는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백구의 행동은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담벼락을 향해 짖는 것도 모자라 땅을 파기 시작한 것입니다. 앞발로 필사적으로 흙을 파헤치며 마치 그 아래 무언가를 찾으려는 듯했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웃집 철수에게 도움을 청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수는 마을에서 농사를 짓는 37살 청년으로 순자를 친어머니처럼 잘 챙겨주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는 생각에 순자는 철순의 집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이른 시간부터 철순의 집 앞에서 서성였습니다. 마음은 급했지만 너무 이른 시간에 찾아가는 것도 민망해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철수는 순자의 상황을 듣고는 즉시 삽과 곡괭이를 챙겨 따라 나섰습니다. 순자 할머니, 걱정 마세요. 백구가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한다면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철수의 말에 순자는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이 누군가의 도움으로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와 함께 마당에 도착하자 백구는 여전히 장독대 옆 담벼락 앞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가자 백구는 더욱 격렬하게 짖으며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빨리 파달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장독대 주변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오래된 장독대가 7개나 줄지어 서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높이 1m 정도의 돌담이 있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평범한 마당의 모습이었지만 백구가 유독 신경 쓰는 부분은 장독대 맨 끝쪽 담벼락이었습니다. 먼저 장독대를 옮겨야겠어요. 철수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도 함께 도우려 했지만 철수가 혼자서도 충분하다며 만류했습니다. 무거운 장독을 하나씩 조심스럽게 옮기는 동안 백구는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 자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장독을 모두 옮기고 나니 담벼락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오랜 세월 햇빛을 받지 못해 축축하고 이끼가 낀 돌담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철수는 담벼락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좀 보세요. 이 부분만 돌의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요. 철수가 가리킨 곳은 담벼락의 아래쪽 부분이었습니다. 다른 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새로워 보이는 돌들이
불규칙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사라진 후 몇 달 뒤에 이 담벼락 일부가 무너져서 다시 쌓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당시에는 장마철 비 때문에 무너진 것으로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백구는 철수가 곡괭이를 들자 더욱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마치 빨리 해달라고 재촉하는 듯 했습니다. 철수는 조심스럽게 곡괭이로 담벼락을 건드려 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쉽게 돌들이 흔들렸습니다. 첫 번째 돌을 빼내자 그 뒤에서 뭔가 검은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는 순자에게 손전등을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순자가 손전등을 비추자 그 안에서 썩은 나무 조각들과 함께 이상한 것들이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 뭔가 있어요. 철수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용기를 내어 철수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로 날고해진 천 조각과 함께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습니다. 철수가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 그것을 꺼내자 순자는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것은 낡은 가죽 구두 한 짝이었습니다. 그것도 아무 구두가 아니라 순자가 너무나 잘 아는 구두였습니다. 남편이 외출할 때마다 즐겨 신던 바로 그 검은색 가죽 구두였습니다. 순자의 손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우리 남편 구두예요. 순자의 목소리는 떨림으로 가득했습니다. 철수도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끼고는 더욱 조심스럽게 다른 것들도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나온 것은 금반지였습니다. 비록 세월의 때가 많이 탔지만 분명히 결혼 반지였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보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 반지는 남편이 결혼할 때부터 단 한 번도 빼본 적이 없던 반지였습니다. 여보, 당신 반지잖아요. 순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변해갔습니다. 철수는 당황한 나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했습니다. 분명히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조용해져서 순자 곁에 바짝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어왔던 비밀을 드디어 털어놓았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깊은 곳에는 아직 무언가 더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순자를 진정시킨 후 경찰서에 신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유실물이 아니라 사건과 관련된 증거품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남편의 흔적이었지만 동시에 불길한 예감이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받은 담양경찰서 수사팀이 오후 늦게 순자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오 형사와 김 형사, 그리고 과학수사 담당자까지 총 3명이 현장에 나와 있었습니다. 10년 전 실종 신고가 접수되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확인한 오 형사는 매우 신중한 표정으로 현장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발견된 구두와 반지를 증거봉투에 넣고 사진을 촬영한 후 본격적인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철수가 계략적으로 파낸 구멍을 중심으로 더 넓은 범위를 조심스럽게 파내려 갔습니다. 과학수사 담당자는 금속 탐지기까지 동원해가며 꼼꼼하게 수색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과학수사 담당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형사님, 여기 좀 보세요. 그가 가리킨 곳에는 흙 속에서 희끗한 것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즉시 더 조심스럽게 흙을 걷어내라고 지시했습니다. 순자는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설마, 정말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요? 마음 한편으로는 믿고 싶지 않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10년간의 의문이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2시간 더 지나자 경찰들의 표정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흙 속에서 사람의 뼈가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손가락 뼈로 보이는 작은 뼈들이 나왔고 이어서 갈비뼈와 척추뼈로 추정되는 것들이 차례로 발견되었습니다. 오 형사는 즉시 본서에 연락을 취해 법의학 전문가의 출동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현장을 완전히 통제하고 더 정밀한 발굴을 위해 전문 장비를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제 단순한 유실물 발견이 아니라 중대한 사건으로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의자에 앉아서도 몸을 가누지 못했습니다. 철수가 부축해주며 물을 떠다 주었지만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마실 수도 없었습니다. 10년을 기다린 끝에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지고 있을 무렵 드디어 두개골이 발견되었습니다. 법의학 전문가가 도착해서 현장을 정밀하게 조사한 결과
성인 남성의 유골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망 시기는 대략 10년 전 정도로 보인다는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자마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당신 정말 여기 있었구먼. 당신을 두고 어디 간 줄 알았는데 이렇게 가까운 곳에 있었다니. 순자의 오열 소리가 저녁 공기를 가르며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순자 남편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삽시간에 퍼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놀라움과 안타까움을 표하며 순자를 위로했습니다. 그동안 도망갔다느니 새장가 같다느니 하던 말들이 얼마나 순자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 이제야 알겠다며 사과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런 사람들에게 괜찮다고 모르고 한 말이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 형사는 순자에게 정식 신원 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정황상 순자 남편의 유골일 가능성이 높지만 법적으로는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며 동의했습니다. 며칠 후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분명히 순자 남편의 것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드디어 남편을 찾았다는 사실에 순자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기쁨과 슬픔, 안도감과 분노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남편을 이런 식으로 묻어둔 것일까요? 자연사였다면 이렇게 담벼락 속에 은밀히 묻힐 이유가 없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의 의도가 개입된 것이 틀림없었습니다. 오 형사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 만난 사람들, 당시 상황 등을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순자는 기억나는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백구는 이제 평온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드디어 세상에 알렸다는 듯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백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아니었으면 영영 모를 뻔했구나. 정말 고마워. 마을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10년 전 사라진 사람이 사실은 죽어서 자기 집 마당에 묻혀 있었다는 사실을 도무지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은 한 가지로 모아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일주일 후 경찰서에서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순자 남편의 마지막 행적을 추적하던 중 예상치 못한 증언이 나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이장인 김봉수가 10년 전 그날 밤 순자 남편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김봉수는 올해 72로 20년 넘게 마을 이장을 맡아온 터줏대감이었습니다. 마을에서는 누구나 존경하는 어른이었고 순자에게도 항상 친절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김봉수가 10년 전 그날의 일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에 마을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오 형사가 김봉수를 불러 조사하자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난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여러 정황 증거들이 제시되자 점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10년 전 그날 저녁 순자 남편이 김봉수를 찾아와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마을에서는 뒷산 소나무 숲 일부를 벌목해서 판매하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김봉수를 비롯한 몇몇 마을 유지들이 추진하는 사업이었는데 상당한 수익이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 남편은 이 사업에 대해 의문을 품고 있었습니다. 마을 공동 소유의 살림을 일부 사람들만의 이익을 위해 벌목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더욱이 정식 허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진행되는 것 같아 더욱 의심스러워했습니다. 환경보호 차원에서도 무분별한 벌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봉수는 수사진 앞에서 더듬거리며 증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자 남편이 자신을 찾아와서 벌목 사업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계속 진행하면 군청과 산림청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김봉수는 마을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고 설득했고 벌목으로 얻은 수익을 마을 공동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남편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채 진행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고집했습니다. 대화가 격해지면서 두 사람은 점점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봉수는 평소 온화했던 순자 남편이 그날만큼은 매우 단호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마을 전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원칙을 앞세운다며 비난하기도 했지만 순자 남편은 전혀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김봉수는 술을 가져왔습니다. 술 한잔하면서 천천히 이야기해보자고 제안한 것입니다. 순자 남편도 평소 김봉수를 존경했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두 사람은 김봉수네 집 마루에서 술을 마시며 계속 대화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면서 대화는 더욱 격렬해졌습니다. 김봉수는 그동안 마을을 위해 얼마나 힘썼는지 이번 벌목 사업도 마을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습니다. 반면 순자 남편은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어야 하느냐며 반박했습니다. 김봉수의 증언에 따르면 그 순간 자신도 모르게 홧김에 순자 남편을 밀쳤다고 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고 계속되는 반대에 화가 난 나머지 격한 행동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순자 남편이 마루 아래로 떨어지면서 머리를 심하게 다쳤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식을 잃었지만 곧 깨어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깨어나지 않았고 김봉수는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이 밀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 망설였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을 고민하는 사이에 순자 남편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김봉수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살인자가 되어버린 자신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사실을 털어놓기에는 너무 늦어버렸습니다. 결국 김봉수는 최악의 선택을 했습니다. 밤중에 순자 남편의 시신을 수레에 싣고 순자네 집으로 몰래 가져간 것입니다. 마침 그때는 장마철이라 비가 많이 와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남편이 돌아올 것을 기다리며 집 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장독대 뒤편 담벼락 일부를 허물고 그곳에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로 벽을 쌓아서 흔적을 감췄습니다. 며칠 후 장마 때문에 담벼락이 무너졌다며 마을 청년들을 동원해서 다시 제대로 쌓기도 했습니다. 10년 동안 김봉수는 이 비밀을 가슴속에 묻어두고 살았습니다. 순자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렸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순자를 더 잘 챙기려고 노력했고 마을 사람들이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릴 때마다 막아서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백구가 진실을 찾아낸 것입니다. 10년을 묻어둔 비밀이 결국 세상에 드러나고 만 것입니다. 김봉수는 조서를 작성하면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자에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괴로워했습니다. 김봉수의 자백이 있은 후 경찰은 더 정밀한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10년 전 벌목 사업과 관련된 서류들을 샅샅이 뒤지고 당시 관련자들을 모두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자 남편의 진짜 모습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순자 남편은 평소에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조용하고 온화해 보였지만 옳지 않은 일에는 누구보다 단호했습니다. 몇 년 전에도 마을 개발 기금이 일부 사람들의 의에 부정하게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노력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벌목 사업 역시 처음부터 의심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을 회의에서 몇 차례 문제를 제기했지만 다수의 반대에 부딪혀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습니다. 김봉수를 비롯한 추진파들은 마을 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업이라고 주장했고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도 이에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순자 남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산림청에 문의해서 벌목 허가 절차를 확인해보고 관련 법령들도 꼼꼼히 찾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벌목 사업이 여러 법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산림 벌목은 반드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는데 이 절차가 완전히 무시되고 있었습니다. 또한 마을 공동 소유 산림의 수입 배분에 대한 투명한 계획도 없었습니다. 순자 남편은 이런 사실들을 정리해서 문서로 만들었습니다. 경찰이 순자네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걸쳐 꼼꼼하게 작성된 문서에는 벌목 사업의 문제점들이 법조항과 함께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문서 마지막 부분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의 발전도 중요하지만 법을 어기고 환경을 파괴하면서까지 이루어져야 하는 발전은 진정한 발전이 아니다. 후손들에게 물려줄 깨끗한 자연을 지키는 것이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이 문서를 본 순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깊이 고민했는지, 얼마나 올바른 길을 가려고 했는지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남편을 오해했던 마을 사람들도 이 사실을 알고 나서는 부끄러워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김봉수 혼자서
이 모든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이었습니다. 벌목 사업에는 마을의 다른 유지들도 깊이 관련되어 있었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예정이었습니다. 특히 마을에서 가장 큰 농장을 운영하는 박 씨와 읍내에서 목재 사업을 하는 최 씨가 핵심 인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벌목된 나무를 헐값에 사들여서 큰 이익을 남길 계획이었습니다. 김봉수는 이장으로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주는 역할이었습니다. 순자 남편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문서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단순히 환경보호 차원에서만 반대한 것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의 사익을 위한 부정한 거래라는 것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김봉수는 추가 조사에서 이런 사실들을 모두 시인했습니다. 순자 남편이 그날 밤 찾아와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며 즉시 중단하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신고하겠다고 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그 순간 자신과 동조자들의 계획이 모두 무너질 것 같아 공포를 느꼈다고 했습니다. 박 씨와 최 씨도 경찰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김봉수와의 연관성을 부인했지만 점점 진실이 드러나면서 어쩔 수 없이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순자 남편의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봉수의 증언에 따르면 순자 남편의 죽음은 정말로 우발적인 사고였다고 합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격한 말다툼 중에 벌어진 불행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후의 은폐 행위는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순자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나서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이 정말 옳은 일을 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자랑스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더욱 깊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만약 그날 밤 김봉수가 조금만 더 냉정했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컸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동안 존경해왔던 이장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도 믿기 어려웠고 순자 남편이 진정으로 마을을 생각해서 행동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부끄러워했습니다. 벌목 사업은 당연히 중단되었습니다.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살림은 원래 모습을 유지하고 있었고 이제는 순자 남편의 뜻에 따라 영원히 보존될 것 같았습니다. 마을에서는 그를 기리는 작은 비석을 세우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봉수의 재판이 열리던 날 담양지방법원 소법정에는 많은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10년 만에 밝혀진 진실의 마지막 장을 지켜보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순자도 검은 한복을 차려입고 방청석 맨 앞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는 모습에서 복잡한 심정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김봉수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보던 당당하고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고개를 숙인 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간혹 순자 쪽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글썽거렸습니다. 검사는 공소장을 낭독하며 김봉수의 죄상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과실치사, 시체유기, 증거인멸 등 여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특히 사고 후 즉시 신고하지 않고 시신을 은밀하게 매장한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는 김봉수를 위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계획적인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인 사고였다는 점, 그리고 10년 동안 극심한 양심의 가책에 시달려왔다는 점을 들어 정상참작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김봉수가 평생 마을을 위해 봉사해온 점도 고려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냉정했습니다. 재판장은 사고가 났을 때 즉시 신고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피해자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엇보다 시신을 은밀하게 매장하고 10년 동안 침묵한 것은 유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김봉수는 최후 진술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자 씨, 정말 죄송합니다. 10년 전 그날 밤 제가 술에 취해 저지른 일을 평생 후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없어서 진실을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셨는데 제가 그분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습니다. 김봉수도 평생을 괴로워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년 동안의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종적으로 김봉수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과실치사의 시체유기, 증거인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결이었습니다. 김봉수는 고개를 숙이고 판결을 받아들였습니다. 변호사가 항소할 것인지 묻자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충분히 관대한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오는 길에 김봉수는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깊숙이 허리를 굽혀 사죄했습니다. 순자 씨, 어떤 말을 해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감옥에서 나오면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장님, 저도 참 많이 원망했어요. 남편이 어디 간 줄도 모르고 10년을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것만으로도 다행이에요. 이장님도 평생 괴로우셨을 텐데 이제는 마음 편히 가시길 바랍니다. 김봉수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순자의 너그러운 마음이 오히려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경찰관들에게 이끌려 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복잡한 심정으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김봉수를 향한 실망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안타까운 마음도 컸습니다. 평생을 마을을 위해 헌신해온 사람이 한순간의 실수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박 씨와 최 씨는 벌목 사업과 관련된 혐의로 별도의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순자 남편의 죽음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불법 벌목 계획을 주도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벌금형과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순자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당신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구먼. 끝까지 신념을 굽히지 않았으니까요. 백구는 순자 곁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10년 동안 품고 있던 비밀을 세상에 알린 자신의 역할이 끝났다는 것을 아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마을은 조용했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비밀이 사라지자 공기도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한이 풀렸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을에서는 이제 순자 남편을 다시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망간 무책임한 남편이 아니라 신념을 지키다가 희생된 의로운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뒷산 보존에 더욱 신경 쓰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김봉수의 재판이 끝나고 한 달 후,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드디어 남편의 장례를 치를 수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찾은 남편의 유골을 고향 선산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물론이고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조문을 왔습니다. 장례식장에는 순자 남편의 생전 모습을 담은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온화하면서도 의지가 강해 보이는 얼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진을 보며 10년 전 그가 얼마나 올바른 신념을 가진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조문객들 중에는 의외의 사람도 있었습니다. 당시 산림청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10년 전 벌목 허가 관련 문의를 했던 사람이 순자 남편이었다며 그때 그분의 진지한 모습이 아직도 기억에 남는다고 말했습니다. 연결식에서 마을 사람들은 순자 남편을 추모하는 글을 낭독했습니다. 환경을 지키고 정의를 실현하려 했던 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글을 들으며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백구도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평소보다 얌전하게 순자 곁에 앉아서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사람들은 백구가 없었다면 이 진실이 영영 묻혔을 것이라며 신기해했습니다. 걔가 사람보다 더 충직하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선산에 도착해서 관을 모시는 순간 순자는 마침내 남편과 진짜 작별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이 옳았다는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었어요. 당신의 뜻대로 우리 마을 뒷산도 영원히 보존될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순자는 마당의 장독대를 다시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무덤이 아니라 남편의 정신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백구는 예전처럼 그 자리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누워서 평화로운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며칠 후 마을에서는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뒷산 일대를 마을 공동 보존림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이 나온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은 것이었습니다. 순자 남편의 뜻을 기리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순자는 그 소식을 듣고 감격했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것이 드디어 실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제야 순자 남편의 성견지명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당장의 이익보다 후손을 위한 일을 생각했던 그의 마음을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보존림 지정 절차가 진행되면서
순자 남편의 이름을 딴 작은 표석도 세워줬습니다. 환경보호와 정의 실현에 헌신한 사람을 기리는 뜻에서였습니다. 순자는 그 표석을 보며 남편이 정말 자랑스럽다고 느꼈습니다. 겨울이 오기 전 순자는 백구와 함께 뒷산에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지키려 했던 그 산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울창한 소나무 숲과 깨끗한 공기, 그리고 새들의 지저귀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지키려 했던 게 이런 거였구먼. 정말 아름다워요. 이런 걸 후손들에게 물려주려 했던 당신 마음을 이제야 제대로 알겠어요.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백구는 산 위에서 멀리 마을을 내려다보며 짖었습니다. 예전의 슬픈 울음이 아니라 기쁜 듯한 짖음이었습니다. 마치 주인의 한이 완전히 풀렸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자는 마을 사람들과 마주쳤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순자를 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동정이나 의심 대신 존경과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훌륭한 남편을 둔 여인이라는 인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의 겨울 순자는 평소보다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가슴에 품고 있던 의문이 모두 풀렸고 남편의 명예도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남편이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새해가 되자 순자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슬픔에 매이지 않고 남편이 원했던 대로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된장 담그기와 텃밭 가꾸기에 더욱 정성을 들였고 마을 일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백구는 여전히 순자의 든든한 동반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전처럼 불안해하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개로 돌아가서 순자와 함께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오자 뒷산에는 새순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순자 남편이 지키려 했던 그 산이 더욱 푸르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자주 산책을 나와서 자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곤 했습니다. 순자는 이제 남편 없는 삶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정신이 마을 곳곳에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구가 찾아준 진실 덕분에 남편의 한이 완전히 풀렸다는 확신도 들었습니다. 마을의 밤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이제 그 고요함 속에는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백구의 울음소리도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만족스러운 소리로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진실이 밝혀지면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입니다.